화학분석 기능사 2018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지시약은 적정의 당량점 산성도가 변색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면 생긴 염이 가수분해되어 당량점이 산성도 8에서 10 사이의 약알칼리성이 됩니다. 페놀프탈레인이 바로 이 구간에서 무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브로모페놀블루, 메티로렌지, 메틸레드는 모두 산성 쪽에서 변색해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 양성자의 개수로 정합니다. 원소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값입니다. 따라서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이면 양성자도 11개이고 중성 원자라면 전자도 11개입니다. 질량수 23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므로 여기서 양성자 12를 빼면 중성자가 12개임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갈라져 나온 기체 성분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열전도도 검출기는 열을 전하는 정도를, 불꽃형 화검출기는 태워서 생긴 이온을, 전자포 핵검출기는 전자를 붙잡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반면 광전징배관은 빛을 받아 증폭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소자로 자외 바식광선 분광광도계의 검출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물의 이온곱은 25도에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고 순수한 물은 두 이온 농도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보다 많으면 산성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수산화도가 4면 산성도는 14에서 4를 뺀 10입니다. 7보다 크므로 염기성입니다. 산성용액이라고 한 4번이 틀렸습니다. 수산화도가 작으면 염기성이라는 점을 뒤집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끓는 점과의 어는 점 같은 물리적 성질이 일정합니다. 산소, 칼륨, 염화나트륨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순물질은 거르거나 끓이는 물리적 조작으로는 나뉘지 않습니다. 화합물이라면 화학적 조작으로만 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조작으로 나뉘는 것은 혼합물이므로 3번이 되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이소프렌과 부타다이엔, 클로로프렌은 모두 이중결합을 2개 가진 다이엔 화합물입니다. 이런 분자는 중합하면 길게 이어지면서 탄성이 있는 고분자가 됩니다. 이것이 합성고무입니다. 아이소프렌은 천연고무와 같은 구조를 만들고 부타다이엔은 타이어에, 클로로프렌은 기름에 강한 네오프렌, 고무에 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압력과 온도가 모두 바뀜으로 보일 샤를의 법칙을 씁니다. 온도는 절대온도로 바꿔야 합니다. 처음은 서기압 8리터 320켈빈이고 나중은 이기압 300켈빈입니다. 압력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부피는 대략 2배가 되리라는 짐작이 답과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 고리를 가지면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벤젠, 자일렌, 톨루엔, 안트라젠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닐린도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미노기가 붙어 질소를 품고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 외에 원소가 들어갔으므로 탄화수소가 아니라 그 유도체입니다. 탄화수소라는 말이 붙으면 탄소와 수소만이라는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크롬염산 이온이 들어간 앙금은 대개 노란색을 띱니다. 크롬염산 바륨은 선명한 노란색 침전으로 바륨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크롬염산 납도 노란색이라 납 확인에 쓰입니다. 반면 탄산바륨, 탄산칼슘, 탄산스트론튬은 모두 흰색 앙금입니다. 탄산염은 흰색, 크롬염산염은 노란색으로 갈라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온화 경향은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로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순서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말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고리, 수은, 은, 백금, 금입니다. 보기에서 칼슘이 가장 앞에 있고 알루미늄과 구리가 뒤따르며 규소는 중금속이라 금속처럼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운반기체는 시료를 칼럼으로 밀어 나르기만 해야 하고 시료나 구정산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질소, 헬륨, 아르곤 같은 비활성 기체나 수소를 씁니다.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큰 산화제라 시료를 산화시키고 고정산을 망가뜨리며 수소불꽃 검출기와 함께 쓰면 폭발 위험까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분광광도계의 검출기는 빛을 받아 전기신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광전증백관은 약한 빛을 여러 단계로 증폭해 잡아내고 광다이오드는 반도체로 빛을 전류로 바꾸며 광다이오드 어레이는 그것을 여러 개 늘어놓아 여러 파장을 한꺼번에 잽니다. 반면 음극진공관은 전자를 다루는 이액 전자부품일 뿐 빛을 검출하는 소자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점지산과
이등상 사이에서 성분마다 머무는 정도가 달라 섞여있던 물질을 하나씩 갈라내는 기법입니다. 흡착이나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며 갈라낸 뒤 각 성분을 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광광도법과 핵자기 국명흡수법은 시료 전체의 성질을 재는 방법이고, 전기무게 분석법은 금속을 석출시켜 무게를 다는 방법이라 혼합물을 성분별로 나누지는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산기체 방정식을 부피에 대해 풀면 됩니다. 먼저 산소의 몰수를 구합니다. 산소 분자량은 32입니다. 온도는 절대온도로 바꿔 293켈빈을 넣습니다. 몰수와 절대온도, 이 두 가지만 미리 정리해두면 대입은 간단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리관의 성능은 성분이 얼마나 잘 갈라지느냐를 말합니다. 관이 길수록 고정산과 만나는 기회가 늘어 잘 갈라지고, 온도는 시료가 고정산에 붙잡히는 정도를 좌우하며 고정산을 얼마나 고르게 채웠느냐도 분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면 검출기의 기록계는 이미 갈라져 나온 신호를 그려주는 장치일 뿐 분리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양이온을 족별로 갈라내려면 방해가 되는 물질을 미리 없애야 합니다. 유기물은 금속과 결합해 창물을 만들어 신전을 막고, 옥사에산 이온과 규산 이온은 여러 금속과 앙금을 만들어 족 구분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 대상입니다. 반면 암모늄 이온은 오히려 분족 과정에서 완충 작용을 하도록 일부러 넣는 성분이라 방해 물질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탄소는 결합할이 니게라 사슬과 고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화합물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 무극성이라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이온으로 나뉘지 않아 비전해질입니다. 그런데 탄소끼리의 결합 자체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은 대개 촉매나 열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원자 간 결합이 약하다고 서술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에탄올에 진한 황산을 넣고 160도에서 180도로 가열하면 황산이 물을 빼앗아 가면서 메틸렌이 만들어집니다. 분자에서 물이 빠져나가며 이중결합이 생기는 반응이라 제거 반응 또는 탈수 반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40도쯤에서 가열하면 에탄올 두 분자가 이어져 다이에틸에테르가 됩니다. 온도에 따라 생성물이 달라지니 함께 기억해 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폴라로그래피는 아주 작은 분극성 전극과 분극되지 않는 대극 사이에 전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재는 방법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계단 모양 곡선이 나오는데, 계단이 나타나는 전압으로 어떤 물질인지 말고 계단의 높이로 얼마나 있는지를 압니다. 정성과 정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전기화학 분석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호변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고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으며, 중성 화합물에서는 모든 산화수의 합이 0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산소는 대개 -2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산화수소 같은 과산화물에서는 -1이고 플루오린과 결합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황산이라고 못 박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제는 상대를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 이산화황 속환의 산화수가 줄어드는 반음을 찾으면 됩니다. 4번에서 이산화황의 황은 플러스 4에서 호탄소 환인염으로 떨어집니다. 전자를 얻어 자신이 환원되었으니 산화제로 작용한 것입니다. 반대로 2번에서는 황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올라가 환원제로 작용했고, 2번과 3번은 산화수가 그대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첨가 반응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원자가 더해져 단일결합이 되는 반응입니다. 에틸렌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브로민을 넣으면 이중결합이 풀리며 브로민 두 개가 양쪽에 붙습니다. 1번은 중합 반응, 3번은 물이 빠지는 제거 반응, 4번은 수소가 염소로 바뀌는 치환 반응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극물을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 염소 기체가 나오고, 음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받아 수소 기체와 수산화 이온이 생깁니다. 양극은 전자를 잃는 산화, 음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맞습니다. 음극에서 나오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수소이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반막 크로마토그래피는 유리판 위에 흡착제를 얇고 고르게 발라 만듭니다. 유리 표면에 기름기나 때가 남아있으면 흡착제가 고르게 퍼지지 않고 뭉치거나 벗겨집니다. 그래서 미리 유리를 담가 표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크롬연산요맥입니다. 강한 산화력으로 유기물때를 완전히 녹여 없애줍니다. 증류수나 알코올로는 기름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몰롱도의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고, 여기에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이 됩니다. 염화나트륨의 분자량은 나트륨이 13에 염소 35.5를 더한 58.5입니다. 부피가 1리터가 아니라
0.5리터라는 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2리터로 착각하면 117g인 3번을 고르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이족 양이온은 산성 조건에서만 화합물로 침전합니다. 그에서 분족할 때 0.3노말 정도의 염산을 넣어 산성도를 맞춥니다. 염산이 이보다 묽어지면 용액의 산성이 약해져 환이온의 농도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러면 원래 염기성에서 침전해야 할 철, 망가니즈, 아연, 니켈, 코발트 같은 지서족 양이온까지 함께 황화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분족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팩의 전하량이 반지름에 미치는 영향만 따로 보려면 전자수와 전자껍질 수는 같고 양성자수만 다른 것끼리 견주어야 합니다. 2번의 황화이온, 염화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은 모두 전자를 주고받아 전자수가 18개로 같아진 등전자 이온입니다. 껍질 수도 같으니 남은 변수는 핵전하뿐입니다. 핵전하가 커질수록 전자를 세게 당겨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광학적 방법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분석법입니다. 분광분석법, 적외선 분광법, X선 분석법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전이차 접전법은 전극 사이에 생기는 전이차, 곧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전기화학적 방법이라 빛을 쓰지 않습니다. 이름에 전이, 전압, 전류, 전기전도도가 들어가면 전기화학적 방법, 분광, 흑광, 형광이 들어가면 광학적 방법으로 갈라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원자학 관광도법은 원자 상태의 금속이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시료가 화합물이나 이온으로 남아있으면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료를 불꽃에 넣어 2000도가 넘는 열로 태우면 화합물이 쪼개져 바닥 상태의 중성 원자가 됩니다. 냉각이나 동결, 급속 해동은 온도를 낮추거나 상태만 바꿀 뿐 화합물을 원자로 쪼개지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탄수화물은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단당류와 그것이 열화 이어진 다당류로 나뉩니다. 포도당은 가장 대표적인 단당류로 과당과 갈락토스도 같은 무리입니다. 녹말과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모두 포도당일 수 없이 이어진 다당류입니다. 녹말은 식물의 저장 형태, 글리코젠은 동물의 저장 형태, 셀룰로스는 식물의 골격선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세틸렌 세 분자가 이어져 벤젠 한 분자가 되는 반응입니다. 같은 단위 분자가 여러 개 이어붙어 큰 분자를 이루는 반응을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스타이렌 같은 고분자가 모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치환은 원자가 자리를 바꾸는 반응, 부가는 이중결합이 풀리며 원자가 더해지는 반응, 축합은 물 같은 작은 분자가 빠지며 이어지는 반응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착이온은 금속 이온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분자나 이온이 베이결합으로 달라붙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전자쌍을 내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과 암모니아는 각각 산소와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브로미나 이온도 전자쌍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암모늄 이온은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이미 수소 이온에 내주어 베이결합을 마친 상태입니다. 더 내줄 전자쌍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에는 여러 파장이 섞여 있으므로 측정하려는 파장 하나만 골라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단세파 장치이고 프리즘이나 회절격자로 빛을 파장별로 펼친 뒤 슬릿으로 원하는 파장만 통과시킵니다. 단색화라는 말 자체가 여러 파장을 한 가지 파장으로 만든다는 뜻이니 이음으로 기억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노말 농도는 용액 1리터에 든 그램 당량수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1가람 물 농도와 노말 농도가 같습니다. 부피가 1리터가 아니라 0.5리터임으로 나누면 값이 2배가 됩니다. 리터로 맞추는 것을 잊지 마셔요. 답은 3번입니다. 부피 분석법은 표준 용액의 부피를 제어 물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고 어떤 반응을 이용하느냐로 나뉩니다. 산과 염기의 중화를 이용하면 중화 적정법, 앙금 생성을 이용하면 침전 적정법, 그리고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면 산화, 환원 적정법입니다. 4번의 중량 적정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무게를 다는 방법은 중량 분석법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염이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뉜 뒤 그 이온이 물과 반응의 액성을 바꾸는 것이 가수분해입니다. 약한 쪽이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일어납니다. 염화암모늄은 강산인 염성과 약염기인 암모니아가 만나 생긴 염입니다. 약염기 쪽인 암모늄 이온이 되돌아가면서 수소 이온을 내놓아 산성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중화점에서는 산과 염기의 당량수가 같습니다. 먼저 반응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구합니다. 한편 취한 25ml 안에 들어있던 시료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한 것이 0.08g이고 잰 것이 0.1g이므로
순도는 80%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구조이성 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원자가 이어진 모양이 다른 화합물입니다. 탄소 5개를 늘어놓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일자로 쭉 이으면 노말펜테인 4개를 잇고 옆에 하나를 붙이면 아이소펜테인 3개를 잇고 가운데에 2를 붙이면 네오펜테인이 됩니다. 탄소가 늘어날수록 이성질체수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이메틸 글리옥심은 니켈 이온을 확인하는 전용 시약입니다. 암모니아성 용액에서 니켈 이온과 만나면 선명한 붉은색 침전을 만듭니다. 다른 금속에서는 이런 색이 나오지 않아 니켈만 골라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니켈은 염기성에서 황화물로 가라앉는 제사족에 속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소를 품은 선의 염은 산소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기준보다 산소가 하나 적으면 말을 붙입니다. 염소산 이온은 산소가 3개이므로 그대로 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산소가 2개여야 아염소산 나트륨이 됩니다. 2번은 황산보다 산소가 하나 적어 아황산이 맞고 3번과 4번도 올바른 이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포나로그래피에서 흐르는 전류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한계 전류는 전압을 올려도 더 늘지 않는 최대 전류이고 잔류 전류는 분석 대상과 무관하게 흐르는 미세한 전류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확산 전류이며 오직 분석 물질이 확산해온 만큼만을 나타냅니다. 농도에 비례하는 것은 이 확산 전류이므로 정량 분석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포라르트법은 은법 적정의 하나로 시료에 질산은을 넉넉히 넣어 앙금을 만든 뒤 망은 은을 티오사이안산 칼륨으로 되적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철섬과 이온을 지시약으로 넣어두면 은이 모두 소모된 순간부터 티오사이안산이 철과 만나 붉은색 착이온을 만듭니다. 모르법은 크롬윤산 칼륨, 파연스법은 흡착 지시약을 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니나이드린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반응해 붉은 보라색을 내는 시약입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로 아미노산을 갈라낸 뒤 니나이드린을 뿌리고 데우면 반점이 보라색으로 드러나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문 남식에도 같은 원리가 쓰입니다. 리이베르만은 페놀, 마이오딘폼은 에탄올과 아세톤, 은거울은 알데하이드 검출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편형산수는 생성물의 농도를 분자해 반응물의 농도를 분모해 두고 각각의 반응식의 개수만큼 제곱해 구합니다. 개수가 지수로 올라간다는 점과 생성물이 분자라는 점 2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것은 역반응의 편형상수이고 개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도 틀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비중이 1.836이므로 용액 1리터의 질량은 1839g입니다. 여기에 순도 97%를 곱하면 황산의 질량이 나옵니다. 황산은 수소 이온을 2개 내놓으니까 산이므로 여기에 2를 곱합니다. 비중으로 질량을 구하고 순도를 곱하고 가수를 곱하는 3단계를 차례로 봐보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소 사이 결합은 접질수록 약한 파이 결합이 늘어나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3중 결합이 가장 큽니다. 1번과 2번은 2중 결합이고 4번은 단일 결합만 있는 포화탄화수소입니다. 반면 3번은 3중 결합을 가진 알카인이라 시그마 결합 하나에 약한 파이 결합이 둘 붙어 있어 다른 물질과 가장 잘 반응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2족 양이온은 산성에서 황합물로 함께 가라앉는데 그 안에서도 구리족과 주석족으로 다시 나뉩니다. 두 무리를 가르는 것은 황화아모늄이나 다방화물에 녹느냐입니다. 주석족은 녹아 나오고 구리족은 남습니다. 다만 제2족 전체를 침전시켜 다음 단계로 넘기는 분족 시약 자체는 황화수소입니다. 산성 조건에서 황화수소를 통해 제2족을 가라앉히는 것이 정성 분석의 기본 절차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지고 탄소 사이가 모두 단일 결합인 화합물입니다. 더 이상 수소를 받아들일 수 없어 포화라고 부릅니다. 사이클로헥산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며 모두 단일 결합으로 이어져 있어 포화탄화수소입니다. 아이오딘 값이 크다는 것은 이중결합이 많다는 뜻이고 건성유와 생선기름도 이중결합이 많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빛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 파는 진공에서 초속 약 3억 미터로 나아갑니다. 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 100을 곱해야 하므로 초속 3 곱하기 10에 1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미터와 센티미터를 혼동하면 2번을 고르게 되니 단위를 꼭 확인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위험한 액체를 다룰 때는 안면 보호구를 쓰고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환기로 공기를 바꾸며 시약을 쓴 용기는 여러 번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스 용기는 4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온도가 오르면 안쪽 압력이 높아져 파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도 이상에서 보관한다고 서술한 3번이 반대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체의 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에 대한 그 기체 분자량의 비입니다. 비중이 1.2의 0이므로 분자량은 29에 1.2 겸을 곱한 약 32입니다. 분자량이 32인 기체는 산소입니다. 수소는 1로 0.07, 질소는 28로 0.97, 이산화탄소는 44로 1.52입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면 1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지의 표준 전위는 환원되는 쪽에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되는 쪽의 값을 뺀 것입니다. 반응식을 보면은 이온이 은으로 환원되고 카드뮴이 카드뮴 이온으로 산화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빼므로 결국 더하게 됩니다. 또 반응식의 개수인은 전위 계산에 곱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이온을 갈라내려면 그 종만 가라앉히는 시약을 써야 합니다. 찰삼가는 암모니아수를 넣으면 수산화물로 가라앉는 제선족입니다. 반면에는 염선으로 가라앉는 제1족, 구리는 산성황화수소로 가라앉는 제2족이라 암모니아수에는 앙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수를 넣으면 찰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납앙금은 짝이 되는 이온에 따라 색이 다릅니다. 염화납은 흰색이고 브로민 화납은 연노란색, 아이오딘 화납은 선명한 노란색입니다. 크로뮴 잔납도 노란색, 환화납은 검은색입니다. 같은 납이라도 어떤 시약과 만났는지에 따라 색이 달라지므로 시약과 색을 짝지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유효염소란 표백제나 소독제가 실제로 낼 수 있는 염소의 양을 말합니다. 차하염소산 나트륨은 표백제와 소독제의 주성분으로 오래 녹아 산화력을 내는 염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효염소를 정량할 때 기준 물질로 쓰입니다.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은 중화 적정, 옥살산 나트륨은 산화, 환원 적정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반도체는 순수한 귀소를 바탕으로 만듭니다. 규소는 최외각 전자가 2개라 결정 안에서 이옥과 고르게 결합합니다. 여기에 최외각 전자가 3개인 붕소나 알루미늄을 아주 조금 섞으면 전자가 하나 모자란 자리, 곧 양공이 생겨 P형 반도체가 됩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은 금속이라 반도체의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성분 비율이 일정한 것입니다. 설탕은 탄소와 수소, 산소가 정해진 비율로 결합한 화합물이므로 순물질입니다. 물이나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설탕은 해당하지 않고 혼합물은 여러 물질이 섞인 것이라 설탕물이라면 몰라도 설탕 자체는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에서 흡광도는 모륵광계수와 두께, 농도의 곱입니다. 따라서 모륵광계수는 흡광도를 두께와 농도의 곱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분모의 두께와 농도가 함께 온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액체라 시료를 기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 기화되지 않는 비발성 물질이나 열을 받으면 분해되는 물질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용매와 칼럼, 건출기를 바꿔가며 조합할 수 있어 다룰 수 있는 물질의 범위도 넓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를 반드시 기화시켜야 해서 이런 물질을 다루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승화는 고체가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상온에서 녹지 않고 곧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어 사라집니다. 나프탈렌과 아이오딘도 같은 성질을 보입니다.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용해는 고체가 액체에 녹는 것,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 기능서 2018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